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복장이 완연한 가을이죠. 나폴라폴한 셔츠 입다가 맨투맨 티 입고 나오는데 쓸데없는 말이 길었고요. 말을 많이 한 김에 홍보 말씀 하나 드릴게요. 4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주 동안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꽉 채워서 같이 테크 공부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결국 AI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비 효과, 파급 효과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던 AI 반도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그러면 사실상 엔비디아 칩을 이야기했죠. A100하고 이제 H100. 여기 플러스 HBM3는 SK 하이닉스. 우리 IT 신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새삼스럽지도 않을 거고, 여기에 이제 코어스라는 공정, 이거는 TSMC. 여기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조금 들어가면 본딩 장비, TC 본딩은 한미반도체가 하고, 그리고 기판, 플립칩, BGA 같은 거.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커팅. 이런 쪽은 디스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그러면 배시. 네덜란드의 배시른. 자, 우리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익숙하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밸류 체인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게 계속 쇼티지라는 거죠. 쇼티지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번호표 뽑고 있던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너무 안 나오잖아. 너무 안 나옵니다. 참고로 H100 같은 거 칩들은 AI 서버 한 대당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8개가 필요합니다. H100 칩이 8개 필요한데, 이거 23년에 쥐어짜서 만들어도 50만 개. 24년에 막 쥐어짜서 만들어도 150만에서 200만 개. 자, 여기서 8개씩 써야 되니까, 해봐야 AI 서버 많이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다 어떻게 합니까?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 나서는 거죠.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여기다가 2.5D 구조의 패키징, 요거는 아이큐브겠죠? 수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아마 독일 지멘스의 서버 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런 게 사실상 낙수 효과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가장 수혜를 보는 건 TSMC겠죠. 주문형 반도체에 계속 나서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슬라 도조 칩 D1이라는 칩 있죠? 요거는 HBM 기본 다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문형 반도체를 하더라도 HBM은 기본적으로 다 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이 씁니다. 엔비디아보다. 그러니까 이 주문형 반도체가 HBM 쪽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이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는 업체들은 다 자체 설계 칩으로 나서고 있고, 이거는 삼성 파운드리나 TSMC의 파운드리 수요를, 특히나 선단 공정 수요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HBM 쪽의 수요를 더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밸류 체인의 흐름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런 흐름이었는데, 자, 새로운 AI의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AI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인데, 그동안 당연히 이게 서버라는 거였죠. 서버용 칩이라는 게 그동안에 당연한 거였는데, 자, 요게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가 서서히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서버에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얘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하죠. 추론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하고 붙죠. 이런 것들이 결국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온 디바이스가 AI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자, 우리 윈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윈텔 동맹. PC 그럼 윈텔 동맹이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인텔 인사이드. 요게 우리의 기본적인 PC의 등식이었는데요.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균열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고 있냐면 MS가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해야 되는데, 물론 인텔도 최근에 메테오 라이크라는 CPU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N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될 수 있어요. 쉽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S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ARM 코어 기반의 CPU를 적극 채택합니다. 누가? MS가. 자, 그게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 업체인데 얘가 ARM 코어 기반으로 CPU를 설계합니다. PC용. 네, 온 디바이스 AI. 얘는 당연히 서버를 하니까 온 디바이스 AI하고 같이 납품을 하면 서로 연결되기도 편하고, 그죠?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 AMD는 당연히 인텔하고 X86 계열의 아키텍처를 당연히 쓰고 있죠. 근데 얘도 ARM 기반으로 CPU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OS인 PC에다가 납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지금 AI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인텔한테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던 이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ARM 코어 기반으로 해보니까 이게 AI 성능이 엄청나게 좋더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윈도우 OS를 다 이런 애들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텔은 메테오 레이크 가지고 얼마나 디펜스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25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이런 칩들이 나오는 게. 윈도우용, 물론 안드로이드용도 ARM 코어 텍스 기반으로 칩들이 많이 설계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업체. 퀄컴. 퀄컴은 기존에 모바일 AP를 하다가 이제는 PC용 CPU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얘도 ARM 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흐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PC만 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서버용 OS는 대부분이 또 윈도우 기반이죠. 서버도 윈도우 기반이 많죠.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 온 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중요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모빌리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MS나 인텔이나 애플이나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이 온 디바이스 AI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맹하고 상관없이 합종 연행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과 어떤 포인트들을 잘 잡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확인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회사는요. 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도 그냥 공통적으로 깔때기로 소외를 볼 수 있는 국내 부품 업체 삼성전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기판. 이건 이제 반도체용 기판이죠. 자, 이런 사업을 합니다. 네, 이런 사업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요 한번 분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점점 스마트폰에서 전장 쪽으로, 전장은 뭡니까? 모빌리티 쪽으로 계속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일례로 보면요. 지금 전사 매출에서 보면 전장 비중이 23년 전장 비중이 1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이게 20%까지 올라와요. 20%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넘버 2예요. 그리고 전장용으로 보면, 전장용 MLCC로 보면 넘버 3입니다. 당연히 1등은 무라타일 거고요. 세계 시장에서 무라타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인데, 전장 쪽에서는 무라타 다음에 TDK라는 업체가 있어요. 일본 업체죠. 얘가 2등이고 3등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이쪽 전장 시장을 굉장히 MLCC 쪽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인포테인먼트 쪽만 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파워트레인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은 굉장히 하이볼티지이고 굉장히
단가가 비싸죠. 이런 것들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MLCC에서 전장 매출 비중이 올해 한 8%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24년에는 이게 한 20%까지 늘어날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판 같은 경우도 플립치 BGA라는 기판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은 40% 매출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40%까지 올라왔고 여기도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서버 쪽 PC하고 이제 서버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향후 전장 쪽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당연히 카메라 모듈도 그동안에는 삼성 스마트폰 쪽에 주로 하다가 이제는 전장 쪽으로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테슬라에 신규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전장 매출 비중이 점점해서 카메라 쪽도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전장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10% 초반인데 앞으로 이제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이고요. 스마트폰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이 좀 많이 분위기 달라지고 있죠. 대표적인 화웨이죠. 화웨이가 정말 몇 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애플을 제치고 1등을 하고 있죠. 메이트 60. 자, 여기 프로 같은 시리즈에는 굉장히 하이엔드 카메라 모듈이 많이 채택되죠. 중국 스마트폰 쪽이 올라오면 삼성전기도 MLCC 쪽, 비싼 MLCC하고 카메라 모듈 이런 거 팔아서 점점 좋아진다는 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9조 4천억,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기록했고요. 현재 시총은 10조 초반입니다. 10조 4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다소 좀 부진합니다. 매출 8조 7천억. 아무래도 전방시장 영향이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5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익이 많이 빠지는데 이런 것들은 24년에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로 보면 지금 10조 초반대 시총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막 판사를 많이 했더니 덥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가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시장이 힘든데 그래도 조금 더 힘내고 좋은 기업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하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럴 때 섣불리 뭔가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섣불리 문지른다 하죠. 네, 지진다 하는데 손절을 이렇게 섣불리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우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